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강혜란 작가님의 개인전 왔습니다. 전시 오픈도 하기 전에 미리 왔습니다. 백남준에게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있었다면 강혜란 작가님은 이 책을 가지고 수십 년간 계속 작업을 해왔는데 아무도 소대로 쓰지 않던, 보통 미술이라고 하면은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는 그 시대의 백남준은 텔레비전을 캔버스처럼 활용을 했다면, 강혜란 작가는 빛나는 상자 형태의 책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닙니다. 반짝반짝 빛을 내는 미디어 아트. 그래서 강혜란 작가는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불립니다. 여기가 지금 책장 형태로 마치 하나의 작은 도서관 같이 지식의 보고, 지식의 보물창고, 그런 느낌이 들게끔 이게 공간을 조성했는데, 여기 아래가 비치게 빛을 해놔서 마치 빛의 우물 같은 엄청난 이 공간 확장감이 있어가지고 너무 멋있어. 여기가 사진 찍기도 좋을 것 같고, 밤이 되면 여기 불이 꺼지고 밖이 어두워지면 여기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강혜란 선생님을 워낙에 좋아하니까 다들 왜 좋아하냐고 그러는데,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책을 좋아합니다. 이삿짐의 3분의 2가 책인 여잔데, 책은 있으면 좋잖아. 왠지 부족한 내 지식을 채워주고 허전함도 채워주고, 그리고 그런 책이 빛을 내니까 라이트닝, 계몽도 뭔가 정신에 빛이 반짝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듯이 책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니까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강혜란 작가님은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술관들이 더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이렇게 책을 소재로 해서 빛을 내뿜는 이런 책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 오로지 강혜란 작가뿐이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사랑을 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또 이유가 있어. 관람객들이 좋아하는 포인트. 이렇게 쭉 책을 보다가 어머, 백남준 작가네. 내가 아는 작가 여기 있네. 이런 기분 좋음. 여기 아이웨이웨이도 있고, 거미 만든 루이스 부르주아도 있고, 길버트 앤 조지도 있고. 되게 재밌네. 나라면 이거 한 4-5권 정도를 집에다가 이렇게 책장에 몇 개는 이렇게 세워놓고 2권은 눕히고 3권은 세워놓고 이러고 싶어. 월급으로 될까? 어떤 분들이 또 그런 것도 가끔 물어봐요. 이 작품은 집에 어떻게 놔야 되지? 책장에 책들이 꽂혀 있으면 그 책들 사이에 이 라이팅북 하나 꽂아 놓으면은 멋있어. 뇌에 불 들어올 것 같아. 막 똑똑해질 것 같은 느낌? 이 작가에게 빛은 사람들에게 일깨움을 주고 잊고 있었던 걸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런 반짝임이기 때문에 의미와 그리고 책으로 드러나는 이 표현 효과가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좋아합니다. 여기는 작가가 서양식 책만 다룬다고 생각하면 노노. 특히 한국의 책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었지? 그걸 작가가 생각하다 보니까 저런 두루마리 형식이었던 거야. 예전에는 이렇게 그림은 족자처럼 쫙, 그다음에 책도 길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었던 것도 이렇게 재현을 했고, 이쪽에는 이제 한국식 책, 일일이 손으로 써서 묶어서 만든 옛날 한국의 책 모양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거 보면은 뭐 생각나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책가도 역시 여기 있는 작품 중에서는 실제로 책가도 예쁘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들도 다 한국적인 이야기들. 우리 세종대왕부터 정조 임금 때 이렇게 책가도를 그려서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문치주의라는 정치의 방식부터 지식이 더 확산되고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작가님도 그런 책의 의미들을 이렇게 다 담아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똑같은 것만 계속 만들면 어떻겠어? 작가가 다양성을 고루고루 보여줍니다. 그만큼 작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건데, 아래층에서 봤던 현대식 책이었고 옆방에서 봤던 한국식 책이 있었다면은 입체인 책을 평면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눕혀있는 책들 속으로 이렇게 한두 줄씩 책의 제목과 그 책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가 책을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내부를 항상 들여다보고 책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봐라. 읽어야 되는데 나 영어 독해 되게 싫어하거든. More than 30 years after the birth of the modern women's movement.
방금 내가 읽었던 이 책이 여성들의 각성, 여성 페미니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어떤 생각적 깨어남에 대한 여성 아티스트들의 책들이 있고 그런 내용의 글들이 흘러갑니다. 여기는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글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사실 이거 보고 있으면 글자들이 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작가는 책이라는 소재 하나를 가지고서도 눈으로도 보고 빛으로도 느끼고 글자로도 읽고 그러면서 내용들이 제잘제잘 되는 듯한 느낌까지도 이렇게 구현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우와, 보따리라는 거 알지? 이 보따리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보따리로 싼다는 거는 뭔가를 이제 숨기고 덮어놓고 싼다는 거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천으로 뒤덮어서 묶어놓은 것 같지만 이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이거 뭔가가 있다. 보자기는 뭐든지 담을 수 있어. 모든 걸 포용할 수 있고 또 보따리는 장점이 뭐냐면 형태가 아주 플렉서블해. 그러니까 융통성 있는 조그마한 것도 쌀 수 있지만 큰 것도 담을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중요한 거지, 귀한 거고 오래 간직해야 되는 것들이기도 하고 그런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보따리? 내가 사실 보따리 시리즈는 선생님이 80년대 했던 작업들이라 실제로 볼 일이 없었지.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강예란 작가의 초기 작품인데 이 보따리를 생각하면서 작가님이 이런 작업을 하시다가 그때 생각한 거야. 책은 지식을 다 담아놓은 보따리, 지식 보따리, 그리고 역사의 보따리, 그리고 그 보따리는 크기를 헤아릴 수도 없지. 그래서 책으로 넘어온 거가 이제 강예란 작업의 역사가 되고 여기는 역사는 남자들의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속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지만 우리가 놓쳤었던 여러 여성 인물들을 여기서 책으로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더라도 이건 단지 사진에 불과한 게 아니라 나혜석이라는 인물의 역사가 이 안에 다 담기는 거지. 나혜석,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 나혜석보다 먼저 일본 유학을 한 남자 화가가 있긴 했었지만 그런 경우는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동양화를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서양 화가로 개인전을 최초로 한 사람이 바로 나혜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품들 많이 만날 수 있는 쿠사마 야요이나 프리다 칼로 같은 이런 페미니즘 작가들도 작가가 중요한 의미로 담고 있고 그리고 여러 역사적 사실도 작가의 주요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작가님이 일찍이 80년대부터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86년이었나 국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고 해서 전국 규모의 대통령상, 장관상 이런 거 주는 큰 시상식 제도가 있었는데 강예란 작가님이 1986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파노화 부문 대상을 받았었습니다. 엄청 잘 나가는 분이셨죠. 근데 선생님이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실 이제 후학을 양성하다 보니까 좀 바쁘시긴 했었는데 올해로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는 좀 더 작업에 전념하실 수 있게 돼서 팬으로서는 기쁜 일인데 나는 그동안 지난 20년간 내가 알던 강예란 작가님의 초기작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나중에 이 작가가 물론 지금도 거장이시지만 얼마나 더 다양한 작업들을 내놓을지 기대감도 생기고 그리고 일단 이 반짝반짝한 이 빛의 책들 때문에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좀 좋았던 것 같아. 꼭 와서 보세요. 무료 전시니까 꼭 챙겨보세요.